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엄마가 챙겨줘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이번 시간엔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일대 99를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상위 1%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한 사이트에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매일 목표에 집중하는 것부터 미소를 짓기 위해 치실을 쓰는 것에 이르기까지 9가지를 나열하였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독서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입니다. 86%의 부자들은 독서를 좋아한다고 하였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26%만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 30분간 독서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엔 부자들은 88%가, 평범한 사람들은 2%만이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수치에서도 확연히 두드러지는 차이. 이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 책을 읽을까요? 지식을 쌓는다, 창의성을 키워준다, 발언인성을 길러준다 라는 이유가 대부분일 겁니다. 동의는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는 어떤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주 30분 동안 책을 읽어준다면 $5,000의 수익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독서는 눈에 보일 정도로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독서량은 2년 만에 평균적으로 3권이 줄어들었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거치며 양은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가한 독서량에 대해서도 33%만이 현재 독서량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책을 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학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또는 습관이 안 들어서 게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가 70%에 달합니다. 아이들은 시간이 없다,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습관이 길들여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는 빌 게이츠의 말처럼 우리는 책을 읽는 환경,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습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독서라는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을 독에 글서란 한자로 이루어진 독서는 글 또는 책 읽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열심히 책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책만 읽어선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책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고 배경 지식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개념화를 하고 이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독서가 진정한 의미의 독서입니다. 교육과정의 최종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수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 지문의 길이가 길어져 문제의 수준이 올라간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언어 능력과 과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등 통합적 추론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시생 중 18%만이 맞춘 31번 문제를 살펴보면 뉴턴이라는 지식 1과 만류 인력이라는 지식 2, 행성의 밀도 등의 지식 3이 서로 연결될 때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식 1과 지식 2, 3이 서로 연결될 때 이를 배경 지식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서를 합니다. 지식 1을 얻기 위해서는 책 1을, 지식 2와 3을 위해서는 책 2와 3을 읽어야 하는데 이것을 통합독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진행합니다. 방과 후 시간에 읽지 않고 수업 시간에 책 한 권을 읽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앞에서 살펴본 독서의 의미처럼 읽은 내용을 토대로 대화하며 자신의 것으로 삼고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기에 독서 습관을 위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책이 있더라도 수준 높은 책을 재구매하나요? 라는 질문에 상위권 대학 입학 자녀를 둔 엄마들의 88%가 그렇다고 한 반면에 일반 대학 자녀를 둔 엄마들은 절반이 채 못 미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콘텐츠의 질도 함께 따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서 습관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진단의 과정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수준을 진단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의 단계입니다. 진단의 결과를 통해 맞춤형 독서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론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습관을 잡아주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독려가 필요합니다. 1과 99의 차이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을 통해 우리 아이는 점차 1이란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가지 유의점을 토대로 독서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